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있고 보통은 이제 회사 안에 프라이빗 리파지토리에 열심히 푸시를 하죠. 그것을 뭐 빌드 서버가 빌드하고 그 다음에 뭐 배포를 하고 근데 뭐 베타 환경에 배포하든 뭐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든 이런 이제 흐름인데요. 저 중간에 프라이빗 리파지토리를 보안 체크를 거쳐서 퍼블릭 리파지토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리파지토리를 클론해가지고 빌드하고 작성하는 이게 이제 기존의 통상적인 회사에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랑 이것을 오픈소스로 배포할 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어프로치를 좀 저렇게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아키텍처의 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정 SMS 전송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트윌리오, 뭐 뿌리오 이런 그 SMS 전송 서버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보통 작성하는 건 이런 그 의존성이 있는 SMS 서버라던가 뭐 이메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서비스 API를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소스를 릴리즈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최대한 좀 추상화를 해보자, 인터페이스화를 시켜보자 이런 좀 더 범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의외로 많은 회사들의 그 리파지토리에는 시크릿 키 혹은 뭐 토큰이죠. 이거 그대로 커밋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아닌 회사 있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토큰 정보 같은 게 리파지토리에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이 부분은 좀 릴리즈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깃 이그노어라던가 시작부터 이런 부분은 배제해가지고 갈 수 있고요. 사실 뭐 당연한 말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엔지니어 동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귀찮게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설득도 다 비용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앞에 그 저작권 관련 세션에서도 비슷하게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한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곳에서 이용하게 하려면 돈이 오가지는 않더라도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혹은 법률 검토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간 비용을 내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릴리즈하면 저작권이 뭐 이동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용권에 대해서는 훨씬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릴리즈를 하면 사용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그냥 가져다가 쓰세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장점 중에서 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관계사 간의 공유를 조금 더 높이고자 어프로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료가 뭔가 하나의 개발을 열심히 하던가 대표적으로 이제 작은 자동화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릴리즈를 하면 그것을 개선하고 싶어도 뭔가 그 친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하기가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친구 하나의, 그 동료 하나의 코드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근데 회사로서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자동화 같은 거라도 최대한 오픈소스를 해놓으면 이거는 회사의 이름으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요. 그것이고 하나의 그 코드나 기술 단위에 대해서 좀 더 공용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아키텍처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클린 아키텍처라는 그림 중 하나죠. 그 외에도 여러 아키텍처 그림이 있겠습니다. 뭐 3티어도 있고 뭐 육각형도 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좀 정리가 돼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자, 왼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규칙이 제일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바라보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비즈니스 규칙을 오히려 정반대로 바깥으로 좀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가운데는 무엇이 모이느냐? 가운데는 그냥 아주 작은 기능의 집합들만 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전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하려는 방향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근데 회사에서 비즈니스 목적만으로 개발하고, 뭐 대표적으로 저의 예시를 든다면 음식 주문이 왔을 때 어떤 배달원한테 매칭을 시켜주는 배차 로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개발하면 제일 가운데 있겠죠. 비즈니스 로직이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릴리즈할 때는 오히려 제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능의 집합들이 점점 모여있는 형태가 더 많이 모이면 하나의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넷플릭스의 오픈소스 오거나이제이션 모습이거든요. 쭉 보면은 공구상자 같습니다. 다 기능의 집합만 모여 있어요. 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뭐 어떤 거는 그래프 QL을 무언가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당신이 매일 로그를 체크할 때 도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기능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리퍼지토리 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 공구상자 같은 느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이 ABC 유저 피드백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 5년 정도 제가 좀 만들고 있고, 저희 팀이죠. 팀이 만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 독일의 보쉬라든가 여기 크래프톤, 몇몇 스튜디오, 그리고 뭐 스타트업 한 10여 곳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소프트웨어냐면 그냥 유저의 의견을 잘 받는 그런 게시판 같은 겁니다. 그런 심플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가 되기까지 제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만들다가 이 구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카이브 처리하고, 저 왼쪽에 있는 노란색 표시가 다 아카이브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로 보면은 저게 한 14번 제가 시도했다가 이제 만든 건데, 그냥 빈집만 가득한 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하나씩 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좀 적게 구조를 잡으려면 내가 만들려는 리포지토리가 소프트웨어의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걸까? 이거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카테고리는 사실 제가 정한 겁니다만, 내가 만든 거가 그냥 작은 자동화나 이런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인지 아니면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건지, 아까 클라우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UI가 예쁘게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일까? 근데 저기 있는 뭐 API나 CLI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보다는 저는 기술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최종 사용자가 접하지 않고 그냥 엔지니어만 대상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API나 CLI 어플리케이션일 겁니다. 이 각각마다의 유형이랑 어프로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 시간이 25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옮기지 않을수록 아키텍처가 훼손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만을 위한 리포지토리야 하면 계속 그 리포지토리는 유틸리티로 남고, 다른 걸로 발전시키면 또 다른 리포지토리 그냥 또 만들면 되는 거죠. 하나의 리포지토리는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잘 가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를 좀 생각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있습니다만, 뭐 가장 간단하게는 제일 왼쪽에 이제 뭐 일체형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리포지토리 묶여 있는데 그냥 기능 집합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쉬운 예시는 텍스트 변환, 시간 변환, 뭐 GPS 좌표 변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냥 모여 있는 거가 되겠죠. 뭐 유명한 사례는 아파치 커먼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복잡하게 발전하면 뭐 인터페이스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던가 주종 관계도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이 아키텍처에 대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체크하는 것 중에 품질 속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퀄리티 어트리뷰트 중에서 한 3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오렌지색은 이제 확장성 가지고 생각하는 거, 오른쪽은 초록색은 이제 유지 보수성, 가운데는 파란색은 일관성이라는 것으로 3개의 축으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리파지토리가 이 관점에서 충분히 건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는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관성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리파지토리는 하나의 기능, 하나의 목적에 충실할수록 더 상대방 이 리파지토리를 가져다가 쓸 사람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about 표시 설명이 있죠. 저기에 추천드리는 거라면 이 리파지토리는 무엇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걸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말에 충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래는 몇 가지 제가 저 어바웃에 있는 글씨를 그 다른 사례들을 지금 복사 붙이게 해봤습니다. SDK에 플러터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하는 거. 이거는 해석하자면 아름답고 빠른 유저 경험을 위한 SDK이고 모바일 웹 데스크탑을 하나의 싱글 코드 베이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이렇게만 써놓으면 플러터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름답고 빠른 유저 경험을 위해서 별도의 UI 렌더링 레이어에 굉장히 힘을 쓰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플러터는 고유의 UI 렌더링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템플릿인데요. 사실 좋은 구조는 좋은 기획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이건 제가 좀 추천드리는 템플릿인데요. 혼자 개발하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혼자 개발할 때도 좀 유용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바넥스라는 프로덕트 그 플래닝을 하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부터 위로 이제 베이직, 에디셔널, 뉴밸류라고 하고요. 이 가로축으로는 그 사용자의 유저 저니라고 하죠. 사용자의 그 흐름에 따라서 경험의 흐름 단위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하고 물건 탐색하고 카트에 집어넣고 결제하고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축일 수 있겠습니다. 바넥스라는 이름은 제일 아래 이제 베이직부터 에디셔널 뉴밸류잖아요. BAN 첫 글자 땄고요. 아래는 이제 경험이잖아요. 익스피리언스 해서 이제 바넥스라고 하는 템플릿 이름인 거고요. 저는 그 오픈소스 프로덕트를 기획할 때 서너 명 팀이 모인다고 치면은 항상 이거를 동료들이랑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혹은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는 베이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으로 필수다. 그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로그인 같은 거는 필수다. 그거는 그냥 에디셔널 있으면 좋은 기능에 넣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엘리먼트들을 배치를 합니다. 참고로 이 바네스는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키텍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전부 다 엘리먼트들을 다 배치한 다음에 만들 때 엔지니어는 제일 처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제일 위에 미래를 향한 기능까지 다 보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중간에 다른 엘리먼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아키텍처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확장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요즘 오픈소스의 가장 큰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오픈소스에 비해서 요즘 오픈소스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지금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무조건 이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은 웹 API, 제이슨이라던가 이런 웹 API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고,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패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몇 가지 패턴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인터랙션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리파지토리에 누군가가 참여하고 싶을 때 이거를 위한 답을 항상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이게 저기 썼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확장성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서 잘 되는 오픈소스들일수록 이 확장성 부분이 제일 배려가 잘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유지보수성인데요. 설치를 편하게 합시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설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픈소스를 릴리즈하면 상대방들에게 이 코드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한번 잠깐 훑어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구나. 그러면 이것을 클론 받고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겠죠. 근데 이럴 때 설정이 괴로우면 대부분 여기서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엔지니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훈련인데요.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코드를 하나도 작성하지 말고 설정 파일부터 만들게 합니다. 저는 무조건 처음 시작에 설정 파일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는 GitHub에 풀 리퀘스트가 오면 슬랙으로 알림을 주는 하나의 작은 자동화 스크립트의 설정 파일인데요. 그런 로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무조건 처음에 메모장부터 열고 이 설정 파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GitHub의 URL을 입력하는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 GitHub에 대해 API 접근을 해야 되니까 유저네임이랑 토큰이 필요하겠죠. 슬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URL이 있어야 되고 토큰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아래 템플릿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저거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이 작성자가 쓴 거죠. 풀리퀘스트를 그대로 슬랙에 쏠 리는 없고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템플릿에 맞게 한번 쓰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만 해가지고 한번 설정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당장은 템플릿 기능을 구현하지 않을지라도 저 설정 값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여지는 반드시 코드 안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ABC 유저 피드백이라는 걸로 하나의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 왼쪽에는 여러분들 그 서비스에서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앱에 보면은 도움말 같은 데 보면 버그 신고하겠습니까? 불편사항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필드에다가 텍스트 몇 개 쓰죠. 예를 들면 버그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웹페이지에 사용자들이 보내준 의견을 차곡차곡 그냥 게시판처럼 쌓고 관리자는 여기에 태그를 붙이고 이런 기능들이고 이걸 모아서 대시보드로 표현하는 이런 작은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설치를 편하게 하려고 그냥 도커 컴포즈 한 번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원하는 거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요 관점에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유저 피드백 수집 도구라는 정체성만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킨 게 한 가지가 크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쉬운 설치를 줄 수 있는가 해서 설치 방법이 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도커를 활용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 npx라는 스크립트를 한 줄만 치면은 나머지 셋업을 개발하는 셋업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 편의로 제공하고 그리고 웹 어드민을 설치하자마자 보여줘가지고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한다던가 확장성에 대해서도 API랑 웹훅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일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본 유저가 뭔가 의견을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파고 API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번역한 것을 또 붙여준다던가 이런 이제 API 웹 기능. 그리고 로그인에 대해서도 그냥 이메일 비밀번호예요. 이게 아니라 OAuth를 지원해서 SSO까지도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을 정도까지도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오픈소스 중에서 뭔가
이 authentication,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SSO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 대부분은 그냥 습작처럼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 정도만 이제 만드는데 저희는 만들면서 실제로 상장회사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 내부 통제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SSO까지도 다 연결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를 이제 ABC 유저 피드백이라는 거를 회사에 실제로 적용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이클까지 저는 변경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좀 변화, 개선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배달 서비스 다 활용해 보셨겠지만 음식 주문하는 사람, 그리고 뭐 가맹점주, 배달원 이렇게 엔드 유저가 셋이거든요. 셋마다 다 프로덕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기 간단히만 봐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들의 사용자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이 안에서 프로덕트 멤버들이 각자의 유저 피드백을 보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아까 말한 바넥스인데요. 위키에 이렇게 간단히 컨플루언스에 바넥스를 만들어가지고 베이직 에디션을 리밸류해서 각각마다 필요한 걸 정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좀 친절해야죠. 그래서 설치 방법 이런 것들 리드미에 잔뜩 썼고 설정 변수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이런 환경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친절하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개선할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친절하게 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PI 웹북에 대해서도 제일 왼쪽은 그 API에 대한 조금 더 예쁘게 보여주는 도움말 템플릿이죠. 저런 리덕이라는 것도 적용을 했고 웹북에 대해서도 예시도 집어넣었고 오른쪽 아래 설정 페이지도 거의 뭐 상용 소프트웨어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상용 소프트웨어급으로 만든 이유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사스 이런 사스 서비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의견에는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좀 민감한 회사, 저희는 이제 메신저 회사이기 때문에 말풍선 하나가 다 개인정보거든요. 이렇게 민감한 회사에서는 사스를 쓰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유저가 화나가지고 당장 나에게 전화해 하면서 사용자 의견 자기 핸드폰 번호 적고 이러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그냥 사스를 쓰기 좀 위험하다 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는 이제 관계사 100여 개 다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글은요, 오늘 이제 발표는요, 이런 이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LI 기술 블로그, 라인형 기술 블로그인데 전체에서 이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글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의 김영재 기술 임원님께서 이렇게 오픈소스답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와 개발자 세션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LG